30년 넘게 일식요리 조리사로 일하고 있는 일식의 명인 안효주 씨. 한국의 초밥왕으로 불리는 그가 초밥 중에 초밥으로 손꼽는 것이 바로 인삼초밥이다. 미스터 초밥왕의 작가 테라사와 씨는 안효주 씨에게 한국에만 있는, 일본에는 없는 초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다. 두 사람의 만남이 계기가 돼 미스터 초밥왕 전국대회 편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식재료 인삼으로 초밥 한 접시를 만들어내는 장면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한국에만 있는 거, 일본에 없는 초밥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을 좀 대표할 수 있고 좀 독특한 초밥을 만들어 보자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인삼이 이제 떠올라 가지고. 수삼의 쌉쌀한 맛을 없애면서 씹히는 맛을 살리기 위해 안효주 씨가 개발한 특별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수삼초밥. 수삼초밥을 먹어본 테라사와 씨의 반응은 어땠을까? 제 앞에서는 라서 그런지 몰라도 좀 맛이 특이하다. 당시 테라사와 씨의 맛에 대한 느낌은 미스터 초밥왕 전국대회 편 속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이건 수삼이죠, 수삼. 수삼. 네, 수삼인데 이제 이 초에다가 이걸 한번 끓인 다음에 이제 뜨거울 때 이 인삼을 집어넣는 데 거기다가 인삼을 넣고 삶아버리면 안 되고요. 삶아버리면은 그 포근포근이 돼가지고 씹히는 맛이 좋지가 않아요. 온도에다 뜨거웠을 때 집어넣어가지고 그 인삼의 쓴맛을 좀 빼는 거죠. 일본인 만화가의 입맛을 사로잡은 인삼초밥. 그렇다면 세계인의 입맛에 맞는 인삼초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초밥이 세계화가 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뭐 하루아침에 뭐 인삼이 몸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막 먹고 뭐 이러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홍보도 필요하고 또 외국인들한테 거부감이 생기지 않을 정도의 그런 맛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개발법, 요리법이 개발돼야 되겠죠. 서울 도심의 방송 녹화 현장. 최근 뮤지컬 공연에 이어 연말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느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 가수 손호영 씨를 만났다.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녹화로 피곤한 동료들을 위해 뭔가를 꺼내는 호영 씨. 홍삼 순액. 호영 씨가 내민 홍삼에 동료들 모두 웃음이 가득하다. 홍삼이랑 홍삼. 반짝거리세요? 하나 드세요. 오늘 반짝거리시다니. 체력 보충을 위해 호영 씨가 선택한 건강식은 홍삼이다. 어디 갔어요, 형님? 바쁜 일정에 쫓기는 연예인들 중에는 밥 한 끼는 걸러도 홍삼의 한 잔은 잊지 않는다는 이들이 많다. 저걸 저렇게 먹는 것도 처음 먹었어. 이거 물 대신 먹어도 좋대. 물 대신 먹어도 맞아. 물 대신 먹는 거. 진짜 저 예전에 많이 먹었어요. 몸도 차고 막 이래가지고 이거 먹으면 체력도 좋아지고 기도 막 이렇게 생기고 그런다고 그래서 저 물 대신 한참 동안 먹었더니 진짜 체력이 좋아졌어요. 네, 너무. 저 그래서 사람들한테 항상 추천하잖아요. 진누나 덕분에 홍삼을 먹기 시작했다는 호영 씨.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요즘 들어 호영 씨는 홍삼을 먹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한다. 호영 씨가 건강한 몸과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는 비결은 규칙적인 운동과 늘 갖고 다니면서 마시는 홍삼이었다. 제가 처음에 홍삼 접하게 된 게 얼마 안 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홍삼이 좋다는 얘기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조금씩 먹기 시작했어요. 뭐라 그럴까, 운동 지금 하는 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맨 마지막에 막 힘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훨씬 더
그게 많이 회복력도 빨라지고 그 다음에 하는 숨 가쁜 것도 금방 더 빨라지고 괜찮아지고. 호영 씨와 같은 연예인은 물론이고 현대인들의 홍삼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홍삼은 한국 사람은 물론이고 이미 오래전부터 세계인들이 애용해온 건강보조 식품이었다. 한국인 주교가 선물한 홍삼차를 무척 좋아했다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역시 고려 인삼과 인연이 깊다. 예로부터 인삼의 효능을 높이 사온 일본 황실에서도 혈통을 잇는데 고려 인삼의 도움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세계인들에게 인삼의 나라로 각인되어 있었다. 외국인이 그린 지도와 엽서에 인삼이 빠지지 않고 소개되고 있어 고려 인삼이 이미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에도 알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임진왜란 이후 영정조 시대에 중국과 한국, 일본을 연결하는 중개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무역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품목이 바로 고려 인삼과 은이었다. 일본은 조선에서 인삼을 사가기 위해 특별히 인삼대왕 고운을 제작하기도 했다. 은의 순도가 100%에 가까운 정은을 만들어서 조선에다가 넘겼습니다. 이러한 은들이 많게는 1만 톤까지 이르렀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은들이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서 조선 인삼과 함께 팔림으로써 조선 경제를 활발하게 일으키는데 이 홍삼이 중요한 역할들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홍삼은 지금 우리들이 비교를 하자면 조선판 반도체 칩이다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 식물학자에 의해 명명된 고려인삼의 학명은 인간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만병통치약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아편전쟁 때에는 고려인삼이 아편해독에 좋다는 소문 때문에 한 해에 4만 근 정도의 인삼이 중국으로 수출되기도 했다. 고려인삼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의 브랜드로서 효능과 가격 면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었다. 인삼 효능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약 5천여 편의 논문이 발표됐고 바이러스와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고려인삼, 그 최고의 명성은 품질에서 나온다. 고려인삼의 품질이 우수한 이유는 지형적으로 인삼이 자라기 좋은 환경과 토양 덕분이다. 특히 일교차가 많이 나는 지역의 인삼은 그 품질이 더욱 뛰어나다. 재배농가에서 수확한 인삼은 인삼검사소에서 품질검사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정부에서 위임받아 진행되는 검사는 분석실에서 원산지 판별을 한 후 이물질을 선별하는 과정을 거친다. 인삼은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시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중금속 검사가 1차로 있고요. 외국삼인가 한국 고려인삼인가 원산지 검사를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농약이 기준치 이내인가 이상인가 그런 안전성 검사가 있습니다. 성분 검사는 인삼산업법에 따른 식약청 기준에 의해 이루어진다. 인삼검사소에서는 원산지와 연근, 등급을 판정하는 과정을 비롯해 잔류 농약 검사와 사포닌 분석, 수분 분석 등의 과정 등 종합적인 품질 관리를 하고 있다. 가장 큰 대한민국의 농산물 브랜드가 김치, 인삼입니다. 그 인삼에 우리나라가 종주국의 위상을 찾고 고려인삼의 성과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엄격하게 법으로 정해갖고 품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어느 곳에 내놓아도 문제가 없는 최고의 품질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품질을 보증하는 것은 고려인삼의 품질을 지켜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